네, 안녕하세요. 사무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진짜 완전 말썽꾸러기였고요. 이제 항상 학교 가기 전에 그 그릇 있죠. 주방에 있는 그릇, 냄비, 젓가락을 항상 드럼치고. 저는 어렸을 때 스파이더맨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벽 타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어머님은 또 미치시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일어나면 또 타요. 그러면 또 혼나고. 그랬던 아이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컴퓨터로 이제 음악을 듣게 돼가지고 그게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였을 거예요. 그 노래를 듣고 노래 너무 좋다. 그래서 맨날 흥얼흥얼 거리다가 어머님이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 걸 아시는 순간부터 춤 수업을 넣어주셨어요. 거기서 이제 안무 수업을 처음 배웠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확신을 들었던 게 가수를 하고 싶은 그런 건가? 왜 이렇게 좋지? 이런 생각이 확고하게 들었죠. 그래서 아버님한테도 얘기하고 어머님한테도 이제 얘기하니까 그래, 해라. 좋아하는 거 해야지. 그래서 제가 연습을 매일 하고 보컬 트레이닝도 받고 하다가 9살이었을 거예요. 9살이었고 오디션을 보다가 합격이 된 거예요. 10살 때 한국 가서 오디션을 또 봤는데 거기서 이제 안타깝게 탈락하고 바로 나오자마자 길거리 캐스팅을 받게 됐죠. 그게 플레디스였어요. 세븐틴. 그래서 제가 10살에서 11살 때 이제 세븐틴 연습생에 들어가게 됐죠. 지금도 꾸준히 이제 연락도 하고 세븐틴 형들이랑은 가족 같은 이제 존재죠. 세븐틴 형들의 이제 10주년 앨범에 제가 이제 민규 형 솔로곡에 제가 이제 작사로 참여하게 됐거든요. 그냥 갑자기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있다. 그래서 저한테 들려주고 오케이, 제가 멋있는 거 좀 써줄게요. 쓰다 보니까 이거 확인해보고 쓰게 되면 알려줄게. 근데 어느 날 뭐야 너 이름 어떻게 올려줄까? 이 말이 나왔을 때 내가 들어가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또 세븐틴 형들이기 때문에 10주년 앨범이기 때문에 더 뜻깊죠, 저한테. 그리고 신기한 것 같아요. 그 형들은 더 신기할 수도 있거든요. 어렸던 제가 그 형들의 노래도 이제 작사에 들어가고 더 음악적인 대화를 하니까 저번에 뭐라고 표현했더라? 징그럽다라고 했어요. 네. 이제 형들이랑 저랑만 할 수 있는 대화긴 한데 야, 뭐라 너가 이렇게 큰 게 진짜 참 징그럽다 이렇게 말하고 저는 형, 제가 이렇게 크고 형이랑 이런 대화하는 게 더 이상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되게 좋은 사이예요. 좋은 사이 형들이고. 그러다가 이제 연습생을 하고 뭔가 너무 행복했는데 그냥 그 형들 사이에서 제가 너무 키도 작고 너무 어리다 보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제가 2년 정도 연습생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오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길거리 캐스팅을 당하게 됐던 거예요. 이제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용감의 형제 이제 대표님이 하시는 거기 회사에서 이제 또 원펀치라는 듀엣 이제 그룹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활동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이제 그 그룹은 해체됐고 혼자 남다 보니 연습을 이제 솔로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좋은 제안의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왔던 게 프로듀서 101이에요. 푸드. 좋은 기회다. 파이널까지 가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또 멤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저의 이름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였고 푸드가 너무 힘들긴 했지만 잊지 못할 그런 경험 중에 하나였죠. 최근에 알고리즘에 옛날 영상이 하나가 뜬 거예요. 그게 푸드 때 영상이었는데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냥 막 내가 이렇게 생겼고 내가 이런 이미지였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거울을 봤는데 내가 진짜 많이 변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던 또 한 번의 또 이 브레인워시였죠. 그게 이제 끝나고 16이라는 노래로 처음 솔로 데뷔를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활동을 계속 하다가 저는 이제 미국을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을 진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이제 만나게 된 상황인데 이제 오랜만에 아버님을 만나고 어떻게 보면 거의 성인이 돼가는 과정에서 이제 아버님과 신중한 대화한 거는 그때가 사실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제가 너무 바쁘고 연습생을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할 그런 기회도 많이 없었고 그러다가 일주일 뒤에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아버님이 이제 어떤 일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게 된 상황을 이제 듣고 그때 되게 심적인 것들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 돼버렸죠. 다 내려놓고 싶은 상황이 오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너지면 저희 아빠나 엄마가 봤을 때 첫째 아들인 저를 볼 때 과연 이런 모습을 바라셨을까,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 다시 힘차고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해서, 당연한 소리일 수 있겠지만 그냥 그 순간에 내가 뭘 제일 좋아하는 걸까 생각을 하다가 음악이었던 거죠. 다시 이제 저의 솔로 아티스트에 대한 성장 과정 많이 연구도 해보고, 저도 물론 팬들 앞에서 빨리 나오고 싶었지만 그냥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성급하게 나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올 거면 제대로 확실하게 멋있게 나오고 싶어서 작년에 나오라는 이제 EP를 내게 됐는데 총 6곡을 제가 다 이제 작사 작곡을 이제 하게 됐죠. 그러다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이번에 이제 신곡 락스타라는 노래를 내게 됐는데 되게 미국스럽지도 않고 되게 케이팝스럽지 않은 글로벌적인 음악이에요. 후렴 부분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꽂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되게 재밌게 쓴 곡인 것 같아요. 누가 들었을 때도 부담스럽지 않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신나는 노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오랜만에 이제 음방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제가 궁금해서 댓글을 이제 들어갔어요. 너무나 새로운 댓글들이 많은 거예요. 와, 내가 알던 무에리가 이랬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놀랍다. 그리고 무에리가 얼굴이 좀 많이 변했네, 멋있게. 대중분들께서도 제가 생각했던 리액션이 당황스러울 것 같은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되게 반갑게 반겨주시니까 저도 오히려 아직 저를 좋게 봐주시구나 라는 그 느낌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죠. 이게 더 많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를 처음 알리게 됐던 뿌리가 한국이었죠. 그게 푸드였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활동을 하게 되면 한국에선 무조건 처음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나 당연하듯이 이게 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국은 무조건 처음 스타트를 해야 된다, 그 확고한 그 생각이 딱 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 락스타 활동도 처음 한국에서 시작을 하고 이번 활동을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 삶을 표현을 하자면 그냥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인 것 같아요. 그냥 다이내믹적인 부분도 있고 멈췄다가 누가 또 다시 들어오면 또 새로운 거를 또 시도해봐야 되고, 그냥 저는 어떤 기회가 들어와도 하나라도 더 저의 모습을 비춰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다 하고 싶고, 미래의 목표는 사실 글로벌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 공연도 많이 하고 싶고,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는 그래도 불편함 없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가수의 아티스트가 되고 싶죠. 그래서 글로벌적인 프로젝트도 지금 생각 중이고 되게 다양하게 재밌게 활동하고 싶어요. 네, 헌터 차트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오랜만에 진지하고 저의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한 저의 깊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너무나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터치 여러분들께서도 저에 대한 존재와 그런 생활의 시간과 그런 거를 더 알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활동 계획도 많이 알려드리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터치 팬 여러분, 지금까지 사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